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산세 가산금 아까 전 시간에 배운 거 정리해 드린다고 그랬죠.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와닿지 않고 정신이 없을 건데 일단 이렇게 봐놨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강론에서 다 한번 또 세목들 한번 배우고 다시 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 이론 봤던 분들 또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립니다. 또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전 시간에 배운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원 가산세를 종합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 있죠. 신고 납부하는 조세는 자, 어떻게 정되냐면 신고 납부하는 조세, 일단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부터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어떻게 정되느냐. 자, 먼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가산세가 어떻게 정되냐면요. 이렇게 정됩니다. 먼저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자,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정됩니다. 취득세 같은 애들, 신고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하루 딱 지났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인데 요거에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납부지원 가산세는 좀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요거만 또 명칭을 또 바꿔가지고 납부지원 가산세로. 근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보시면 돼요. 국세 납부지원 가산세는 조금 달라요. 하여튼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1일 0.02%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신고기한 하루 딱 지나 40, 20, 10%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0.02%로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즉 명칭 바뀌었는데 납부지원 가산세 정도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바로 볼게요. 신고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국세를 한번 봅니다.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 어떻게 정되느냐.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국세는요. 자, 똑같아요. 일단 구조가 지방세랑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얘가 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신고 기한 하루 딱 지나면 40, 20, 10%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깔아놓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40, 그냥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깔아놓고요.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원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가 정됩니다. 이때 납부지원 가산세에서는 국세도 3%는 적용되잖아요. 왜냐하면 3%는 고지서가 발부될 때만 적용되는 거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할 때는 이렇게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양도세 같은 애들 이렇게 적용돼요. 근데 양도소득세도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 안 해가지고 가산세 적용되고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세금에다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 발부됐어요. 세무서에서. 그랬을 때는 이제 고지서 받고서 납부하지 않으면 3% 납부지원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신고 납부할 때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나 국세는 구조가 같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원 가산세 1일 0.02%. 근데 요거하고 비교해서 이제 납세 고지서가 세무공무원이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즉 재산세처럼 보통징수하거나 이렇게 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요거 합해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하여튼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지방세는 어떻게 정되느냐. 자,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가산금 3% 깔고요. 3% 깔고 그 다음에 깔아놓고 이제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까요? 자, 일반 가산금 3%가 적용되고 자, 일반 가산금 3%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깔고 자,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됩니다. 월별로. 야, 근데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까지. 그 다음에 60개월에 한해서 또 요거 체납한 지방세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체납지방세 30만 원. 체납지방세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고요. 미만은 적용하지 않고. 자,
자, 이렇게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요. 종합부동산세처럼 원칙적으로 정부 부과가세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 합해가지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제가 같은 납세 고지서가 발부되는 국세는 어떻게 정되냐면, 국세는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등등 어떻게 정되냐면, 자, 얘는 하루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났잖아요. 고지서 바꿔서. 그러면 몇 프로요? 3%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별로 0.025%씩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 몇 년? 5년까지요. 5년까지. 그리고 체납한 국세 얼마요? 100만 원. 체납국세 10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 미만은 자, 이 0.02% 납부정가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여러분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자, 고지서가 발부될 때 지방세나 국세 납부지원가산세도 보세요. 이게 지방세는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고지서 발부되는 때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되는데, 국세는 자, 그럴 때 보세요. 납부지원가산세 적용. 차이점은 용어가 일단 틀려요. 고지서가 발부될 때 납부기한에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는 뭐가 적용되고?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가산금이 적용되고, 국세는 고지서가 발부됐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적용되고? 납부지원가산세가 적용되고. 그래서 용어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근데 종전에 납부지원가산세라는 게 가산금 규정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통합된 거니까 둘 다요.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하루 딱 지나면 3% 까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3% 깔아놓고. 그 다음에 국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방세는 월별로 한 달씩 지날 때마다 0.75%입니다. 근데 국세는 일별로 0.02%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멈추고. 우리가 0.75%라는 것은요. 이 0.02% 10만 분의 25 곱하기 30일 하면요. 30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0.75%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0.02%고 30일 하면 0.75%. 그래서 차이점은 지방세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월별로 0.75%씩 적용되고, 국세는 일별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0.02%예요. 그러면은 국세가 좀 더 정확하네요. 지방세보다. 왜냐하면 지방세는 하루 지났든 20일 지났든 29일 지났든 자 0.75% 똑같잖아요. 근데 국세는 하루하루 이렇게 하니까 하루 지난 거랑 20일 지난 거랑 가산세가 차이가 나죠. 예. 근데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방세가 또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지방세는 고지서가 발부됐어요. 납부기한 하루 딱 지나면 3% 깔고요.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75%니까 한 달이 되기 전까지는 가산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3% 깔아놓고 그냥 쭉 한 달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국세는 하루 딱 지나면 3% 깔아놓고 그 다음날부터 일일 0.25% 정도돼요.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지방세가 좀 유리하네요. 네, 그런 거 우리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월별로 0.75%, 일별로 0.02%. 결국은 똑같아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끝까지 버텼을 때 지방세는 몇 개월? 60개월까지. 5년이죠, 이거? 국세는 몇 년? 5년까지. 표현이 다른 거고. 자, 요거만 차이 나네요. 지방세는 중과상 적용할 때 찬합한 지방세 얼마?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데, 국세는 얼마? 10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요 금액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표현만 차이가 나는 것 뿐이에요. 표현만. 자, 그래서 국세 일별로, 지방세는 월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와 국세, 신고불성가산세, 납부정가산세, 또 고지서가 발부될 때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 납부지원가산세,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고 같은 듯 다르고. 그렇죠? 자, 요거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 가산금 다 정리해 드렸고, 요거 내용으로 딱 종합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진 찍을 기회를 한번 드리겠고,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 핵심 요약 정리라고 그래서
지금 심화이론 핵심 요약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여기에 또 이런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사진 한 번 더 찍으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항상 내 얼굴 찍을 때는 제대로 된 포즈를 찍어야지 어설픈 포즈 찍지 말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를 보겠습니다. 37페이지까지 다 소개해 드렸고,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갑니다. 38페이지 가니까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최저한세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별표시 여러분들 8번도 3개입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독립화 문제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각 세목의 종합 문제 속에서 단골로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면세점이라는 거예요. 과세 최저한이라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상속증여세에 나오는 용어라 신경 쓰지 마시고 면세점만 알면 돼요. 세금을 면해주는 점인데요. 과세 표준이요. 일정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반면 과세 최저한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읽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냥 국세에서 하는 거라 상속증여세에서 나오는 거라. 취득세 밑줄입니다. 취득가액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를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이하라는 것은 포함해서 아래로죠. 그래서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는데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취득가격 50만 원입니다. 자, 산출세가 아니라 취득가격이어야 되는데 취득가격이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요.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하라는 것은 써 있자예요. 이거부터 아래로요. 이거부터 아래로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아래로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로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일 땐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그 면세점 적용되는 게 사실은 취득세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좀 알아두세요. 주민세라는 세금이 올해 명칭이 좀 바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민세라는 세금이 올해 종전에는 주민세가 보세요. 주민세가 종전에는 균등분 주민세하고 균등분 그 다음에 또 제3분 또 그 다음에 종업원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세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균등분은 이게 개인분과 법인분, 그러니까 개인분, 그 다음에 균등분이 개인 균등분, 법인 균등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가 더 있었어요, 사실은. 뭐 그런 거 다 할 필요 없고요. 근데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민세는 독립하게 시험에 나오는 세금은 아니지만 몇몇 특징 알고 계시라고 했는데, 이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분으로. 법인에 대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개인분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고지서 집으로 날라옵니다. 자, 시군군에 재산이 없어도 주민등록 전입만 돼 있어도 그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만 얼마씩 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이겁니다. 개인 균등분.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3분 주민세는 어떤 거냐면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왠지 제3분 주민세 그러니까 꼭 재산이 있어야지 부과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재산세랑 왠지 헷갈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명칭을 바꿨어요. 사업소분 주민세라고. 그래서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하는 주민세이기 때문에 사업소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업원분은 똑같아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이거는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으니까 종업원분이라고 똑같습니다. 종업원분은 똑같아. 안 바뀌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재에서요 공부하다가 균등분이라고 나와 있으면 알아서 개인분으로 고치고요. 제3분이라고 나와 있으면 알아서 그냥 사업소분으로 고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소분 주민세가요. 사업소분 주민세가 면세점 규정이 조금 의미는 바뀌었는데 어떻든 간에 요거만 좀 알아주세요. 면세점에서 이게 사업소분은 사업소 연면적이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330제곱미터. 그러니까
100평 정도죠. 3.3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한 100평. 사업소 면적, 연면적 100평 정도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과세하지 않고, 종업원부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월 평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월 평균 금액이 평균 금액 요거 1억 5천만 원. 올해 개정이 됐는데 1억 5천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거기 어디다가 좀 써놓으세요. 그래서 주민세 균등분이 개인분으로 바뀌었고,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종업원분인데 좀 그대로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자, 사업소분 주민세,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부과할 때 사업소 면적 330제곱미터, 금액은 그냥 1억 5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진 않은데요. 그래도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면세점 그러면 취득세가 대표적인데 취득 가격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는다. 근데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금액 나왔다. 얼마? 1억 5천만 원. 이 정도만 그냥 눈여겨 봐놓습니다. 숫자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거기 옆에 여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공란에다가. 자, 그러면 자, 설명을 드렸고, 상속세, 증여세, 과세 취해자는 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혀 볼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는. 소액 징수 면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 건데요.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일 때 징수하지 않는 건데요. 미만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게 소액 징수 면제 적용되냐? 재산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사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도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금도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있잖아요. 예, 지역자원시설세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거기다가 그 재산세하고 지방소득세 사이에다가 얘네들 재산세도 그렇고 지방소득세도 그렇지만 지역자원시설세도 소액징수 면제 적용됩니다. 여러분요, 지방소득세는 특이하게도요,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인데 소득세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자니까 신고납부하는데,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과 고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부과 고지할 때 역시 고의서 장당 세액이요, 얘네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잖아요. 그러면 2,000원은 징수해야 하네요. 합니다. 자, 미만이라는 것은 보세요. 이하는 그거부터 포함해서 아래로고 이거부터 아래로고, 미만이라는 것은 보세요. 찰만자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만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요거 빼고 아래로 징수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뺐잖아요. 요거 빼고 아래로를 징수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예요? 2,000원. 그러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까? 안 합니까? 2,000원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시험에서 여러 번 나온 것이 지방소득세 또는 재산세 고의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지방소득세를 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요거요. 헷갈려하지 마시고 요겁니다. 자, 그러면 소개를 해드렸고, 소액징수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추가해서 적어놓으시고, 또 최저한세 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세금 받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돼요.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기 때문에요, 공짜로 등기등 안 해주겠다. 그래서 얘는 취득세에 있는 면세점이나 재산세에 있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등록면허세 세액이요, 거기 밑줄입니다.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4,500원 계산됐어요. 무조건 얼마 받아요? 6,000원 납부합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등록면허세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받습니다,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리고 서류 송달, 요거는 나중에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전체로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해드리고요. 자, 넘어갑니다. 용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 자, 징수 방법은 아까 소개해드렸고요. 어디로 가시냐면 44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 체크 문제를 좀 수정을 해드릴 건데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목이 아닌 거 그랬는데 여러분요 거기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 그다음만 남겨놓고요 특별자치도, 특별자치 시세는 지워버리세요. 아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셈에 다 과세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 시세는 지워버립니다. 원래 이때 26회 때 원문도 어떻게 나 있었냐면 26회 때 시험 출제된 게 실제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 자, 주민세는 여러분 과세유치 아까 특광시군이에요. 특광시군. 그러니까 특별시세죠. 취득세는 특광도. 특별시세죠. 특광도니까.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특광시군. 나머지 애들은 특광도. 그러면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별시세고 광역시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특광도, 특광시군. 그래서 특별시세고. 등록면허세 과세유치는 누구예요? 구도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속해 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가 과세추입니다. 그러니까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건 뭘 골라야 돼? 등록면허세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인데 자,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요. 보유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고객들에게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 유창하게 브리핑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중개사분들이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최소한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보유 시에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로 옳게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또는 부동산 취득자가 납부하는 수 있는 조세를 모두 고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요 먼저 설명을 한번 또 쭉 드려볼게요. 여기는 아까 사진 다 찍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들 쭉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또 드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첫날이라 시 한 편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핸드폰 갖고 온다는 게 깜빡했네. 자,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보면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내 시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그 시를 다음 시간에 읊어드리기로 하고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정호승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 읽어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이냐고요?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 겨우 알고 하나 알려드리면 하나 겨우 알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언제 배웠냐는 듯이 까먹고 그래서 또 알려주고 또 하나 알려주면 그 겨우 하나 알고 또 시간 지나면 또 까먹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분들 그래서 그렇게 아둥바둥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있죠 그 합격자 모임에서 있잖아요 합격자 모임에 나와서 합격하고서 합격자 모임에 나와서 제 손 꼭 붙잡으면서 교수님 덕분에 진짜 합격했다고 하면서 덕분에 수업 잘 들었다 강의 잘 들었다고 하면서 제 손을 잡아주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회사들 보면 그 합격자 모임을 호텔 같은 데 막 큰 데서 합니다. 그러면 지방에서 막 올라와 인강수강생들. 그래가지고 얼굴 처음 보는 인강수강생들이 와가지고 막 제 손을 잡으면서 진짜요. 1년 동안 제가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진짜 공부했고 덕분에 진짜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사진 같이 찍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을 때 있죠. 그러면서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모든 그 피로가 싹 눈독들이 사라지면서 제가 내년에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 존재의 의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또 내년에도 강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은 이런 수험생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보면 학창시절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쌤들이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공부 못하면 그냥 무조건 다 그냥 걔 인성이나 이런 걸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옛날 쌤들은 그랬죠. 그냥 공부 못하면 얘 모든 그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소질을 개발시켜 줄 생각하는 쌤들은 거의 별로 없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도 안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무조건 그냥 우대하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희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자, 저희들은요 하나를 알려주는데 열을 알아버리는 수험생 있죠. 그런 수험생 좋을 것 같죠. 그런 수험생들은 저희 생계를 위협하는 수험생들이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하나 알려줬는데 뭐 몇 개 알아버리고서 그냥 아이 뭐 저 강의 한 번 듣더니 그냥 대충 감 잡았다 내가 그냥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특강 같은 것도 안 듣고 뭐도 안 듣고 이래서 합격하면 자기 잘나서 합격한 줄 알고 이런 수험생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런 수험생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험생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제 카페에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작년 11월 달에는 단계가 낮아가지고 뭐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방역에 굉장히 망설이다 방역 신경 쓰면서 작년에 이제 모임 제대로 못 가졌는데 오프라인을. 근데 11월 달 시험 끝나고 카페 모임을 했었어요. 한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마스크 음식점 가서 산에 갔다가 관악산 나지막한 그냥 산책했다가 내려가서 음식점 가는데 마스크 막 철저히 제가 통제했어요. 그때는 단계도 낮고 확진자도 적을 때였는데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고. 그래서 음식 먹을 때만 술 한 잔 딱 마스크 벗고 술 한 잔 마시고 마스크 닫고 이러면서 얘기하라고 철저히 제가 막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부터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모임을 가졌었는데 요번에는 또 저 12월 달에 그래서 뭐 이렇게 호텔 같은 데서 거창하게 하자고 막 그분들 막 준비하시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3차 대유행 일어나는 바람에 못했고요. 올해 또 1월 달에도 원래 신년 모임 같은 걸 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데 이제 풀려야지 이제 뭐가 될 텐데. 어쨌간에 합격자 모임, 그러니까 제 카페 오프라인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합격하신 분과 공부하는 분들이 같이 나와요.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나 다 모이는 거니까 제가 강의 들은 분들. 그 모이면은 아까 있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고 또 까먹고 그래서 교수님 그냥 죽겠어요. 뭐 공부 막 안 돼서 막 힘들어가지고 오래 안 될 것 같아. 이랬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랬던 분들이 이제 합격하고 나서 현재 공부하는 수험생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모임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1년 내내 공부 잘한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하여튼, 겨우겨우 그렇게 해서 아등바등 해놓고서 1년 내내 공부 잘한 것처럼 그냥 막 알려주고 막 공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알려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자, 합격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사랑하는 수험생이니까 그분들이 하나 알려주면 겨우 알고 막 이런 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다 그렇게 합격해요. 하나 알려주면 그냥 척척 알아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분들은 진짜 아주 소수입니다. 아주 극소수고. 그런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물론 열심히 계속 꾸준히 들으면서도 성실하게 꾸준히 들으면서도 3번 만점 맞거나 하나 틀리거나 뭐 어떤 수험생은 한 3개 틀리고서 만점 맞으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하는 분도 있고 우수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겨우겨우 합격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계속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어떤 얘기 드리려고 했냐면 설명을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인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요. 취득 단계에서 부동산 보유 이용 시 부과되는 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아까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우리 부동산 세법이라고 하면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대충 소개했었어요. 자, 봅니다.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자, 그리고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예요. 상속세 증여세도요. 한번 볼게요. 상속세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상속세, 피상속인,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피상속인 사망을 통해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이 무상으로 취득할 때 상속세가 부과돼요. 그 다음에 증여세, 살아생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람 증여자, 무상 이전받는 사람 수증자. 그랬을 때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상속세나 증여세도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더 있지만 이렇게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가 있습니다. 우리 설명 이미 배웠는데 오늘도 어떤 거예요? 재산세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나왔다. 항상 친구 따라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누구요? 재산세 나오면 따라다니는 친구 누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자,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또요. 더 있지만 생략하고 또 종합부동산세요.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또 국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산 보유세 세 가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얘들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거.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요. 그 다음에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는데 양도소득세요. 양도소득세. 이렇게요. 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이렇게만 딱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일단 요거를 먼저 틀을 딱 잡아야 돼요. 취득시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시에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얘네들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만 부과되는 세금을 딱 틀을 잡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어요. 취득에도 부과되고 보유에도 부과되고 뭐 보유에도 부과되고 양도에도 부과되고 동시 부과될 수 있는 세금들이 이제 제가 생략한 것들인데 맛보기로 몇 가지만 한번 살짝 볼게요. 여러분,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은요. 여기 보세요.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다르죠? 부가세다 보니까.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또 보세요. 종합소득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개인이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 내는데 부동산 임대업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에 대해서, 임대업자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보유 중에 임대업 그 종합소득세 내는 거니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근데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내는 그 세금이 있습니다. 소득세 납세무자가 어떤 세금을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무자가 지방소득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같이 계산합니다. 그래서 얘도 보유 단계에서 부과됩니다. 또 보시면요. 또 이번에는요. 종합소득세가요. 보세요. 종합소득세가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을 해요.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매매업자, 사업자는요. 부동산 매매업을 통해서는 개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시에 부과되는 거죠. 근데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같은 소득세 납세무자가 같이 내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돼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이런 세금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동시 부과된 애들을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동시 부과된 애들만 따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만 따로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어떤 거냐면 먼저 부동산 다시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서요. 자, 양도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돼요.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는 거. 어떤 게 있었냐면 금방 말씀드렸는데 지방교육세. 이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부동산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취득에는 부과되지 않고. 어떤 게 있냐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이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보유와 양도에.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또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인지세요.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 인지세는 취득과, 저를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과 양도에. 근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어요. 이게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법령에 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는데 이런 타당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근데 통설적으로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보유 시에도 부과된다고 인지세를 해야지 답이 될 것 같으면 그것도 감안해서 문제를 풀으셔야 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떤 간에 원칙적으로 인지세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꼽사리 껴서 다니는 세금 어떤 거예요? 지방소비세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여서 신의 고향인가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어떤 농촌 부부의 일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있어요. 근데 그 아저씨 있잖아요. 아, 그 양반 진짜 동네에서 인기 짱인데요.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 댁에 형광등이 고장났다. 그럼 전화를 해요. 이 아저씨한테.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서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형광등도 갈아주고, 어디서 농기구 고장났다고 전화 와요.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알았다고 해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그 농기구 고쳐주고, 또 누가 막걸리 마시고 있는데 외롭다는 둥, 혼자 술 마시고 있다는 둥, 빨리 나오라는 둥 이러면 알았다고 하면서 일하다 팽개치고 가가지고 같이 막걸리 마십니다. 동네에서는 인기가 짱인데 문제는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있죠. 아저씨가 가버려요. 그럼 그 아줌마가 혼자 남아서 일을 다 마무리하더라고요. 야, 진짜 그 아저씨 너무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동네 일이면 다 참견하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습니다. 어떤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요. 농부 아저씨는 부동산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를 머릿속에 새겨 넣습니다. 자, 다시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에만 동시 부과되는 거 어떤 거?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보유시에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요. 취득과 양도에 인지세. 그 다음에 취득부 양도 다 끼고 돌아다니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거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 실력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론 거기 44페이지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44페이지에 그 보조단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별표시 해놓고 44페이지 보조단에 동시부가 되는 세금들 제가 정리해드린 게 거기 44페이지 날개 보조단 날개 왼쪽에 44페이지 있으니까 별표시 해놓고요. 44페이지 거기 별표시 해놓고 보조단에. 자, 그리고 됐습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45페이지로 가서 실력 체크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력 체크 문제. 자, 2021년 4월 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돼요? 보유시에만 부과됩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는 어느 단계에서 부과됩니까? 농부 아저씨니까 다 끼죠? 예.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요?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보유세고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되죠?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 부과됩니다. 취득과 보유. 인지세는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니까 취득 단계에 부과되죠? 자, 그러니까 취득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니은, 리을, 미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때 이 문제는 25태 문제는 쉬웠어요. 우리가 1년을 세법을 공부하면 재산세, 종부세가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라는 건 상식처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빼놓으면 나머지 3개씩 짝져져 있으니까 당연히 니은, 리을, 미음번이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개념 플러스 지방 소비세 이런 세금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나중에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살짝씩 알려드리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하여튼 여러분이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거기 46페이지에 본문에 3번에 지방소득세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인데 얘가 2014년도부터 부가세자 독립세로 전환됐다는 거 밑줄이 부가세 독립세로 전환됐다. 그래서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얘는 뭐라고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얘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독립세라는 거. 아까 얘만 과세주체가 특관 C군이었습니다. 그죠? 나머지 G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특광, 돈대. 얘만 특광, 시군이고. 부가세에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조단 날개를 보세요. 46페이지 왼쪽을 보세요. 왼쪽 46페이지 왼쪽에 보니까 보조단에 주민세 나오잖아요. 네, 주민세 관해서 일단 그 과세 기준일이 뭔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거기 균등분이라고 돼 있으면 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했어요 아까? 개인분으로.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자동으로 바꾸고, 제3분은 뭐로 바꿔요? 사업소분으로 바뀌라고 했습니다. 사업소분으로 명칭을 바꿔놓습니다. 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놓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분은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일단 과세 기준일 개인분 주민세에서 과세 기준일 7월 1일 밑줄이요. 그 다음에 납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3분 주민세 과세 기준일 7월 1일 밑줄이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납기까지는 안 해오셔도 되고. 자, 그래서 명칭 바뀐 거하고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얘네들은 7월 1일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라는 거만 아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48페이지 우리 2장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등 나오는데, 이 2장이요. 그 제1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 있죠? 별표 3개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최근에 28회, 29회 나왔었어요. 근데 기출문제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제대로. 어쨌든 간에 제1절 납세무 성립확정 소멸에 관한 내용은 별표시를 3개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요, 제가 성립확정 소멸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